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시간 뒤인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 스타 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 왕설량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부터 보고요.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내린 2018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2020선 회복을 했고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닷새 연속 장중 최고가를 냈던 삼성전자는 오늘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장중 강보합으로 돌아섰다가 현재는 또 0.08% 소폭 밀리는 상황입니다. 11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미 FTA가 3월 15일 0시부터 발효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현대 모비스가 3% 가까이 급등하면서 28만 4,500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은 조금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기아차가 소폭 밀리고 있고 LG화학도 0.9% 정도 하락한 41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내린 31만 9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오늘 금융주가 특히 좀 약한데요. 신한지주가 1%대로 밀리고 있고 KB금융 역시 1.6% 하락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1.3%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O일은 보합권 내에서 어제 종가 기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살펴보죠. LG전자가 0.1% 정도 밀리고 지주회사인 LG는 1.6%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데요. LG유플러스는 오늘 LP 고객 수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흐름도 살펴봅니다. 삼성물산이 1.3% 조정받은 7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저기 아래 현대건설은 1% 내린 8만 원 선 거래가 되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장 막판에 매수세가 좀 밀렸었는데 오늘은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NHN이 4% 급등하면서 23만 2천원 선 거래가 되고요. 그 밖에 SK텔레콤도 통신주 강세를 이끌면서 0.7%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제까지 들어왔었는데요. 잠시 뒤 수급 상황도 좀 더 보겠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544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가총액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자, 셀트리온 어제 1.7%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소폭 밀리는군요. 0.4% 내린 36,950원 선 거래가 되고요. CJ 오쇼핑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0.5% 더 오릅니다. 서울반도체가 어제 2%대로 낙폭을 보였었고요. 오늘도 1% 더 조정받으면서 27,5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어제 11% 급등했던 안철수 연구소는 3%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0만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 어제 3% 급등했었는데요.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하네요.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SFA도 1% 이상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SM이 1% 상승한 56,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포스코 캠텍도 1% 이상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2% 오른 84,0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레디포스트 2.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존이 오늘 2.6% 강하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스물스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65,5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 함께 오르면서 3.5% 급등세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돋보이는데요. 태용이 3% 급등한 38,750원 선 회복이 됐고요. 그 밖에 태광과 성광밴드도 2% 이상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먼저 짚어드렸는데요. 전문가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홍희진 팀장님께 코스피 상황 여쭤볼게요. 네,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상승 탄력이 안 나와주기 때문에 시장을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시장이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10포인트에 대한 이탈도 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오후장 가서 양봉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전히 지금 상당히 좀 강세를 띠고 있긴 하지만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50포인트에서 지금 2000포인트 구간에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저점에 지금 어느 정도 2010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2040포인트에 근접하면 할수록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이 지금 출현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은 한 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도 일단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규모 자체가 어제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시간대에 지금 매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후 시장 가서 점점점 그러한 물량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해봤을 때 줄어드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 기관의 매물은 소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12월달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중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였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는 주가 상승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 자체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받아내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그러니까 2010포인트에 대한 종가상 이탈이 없다라면 윗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보시면은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탄력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지난주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품 업종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좀 더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격 매수는 일단 좀 자제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SO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해서 정유주의 수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나와 주어야만 정유주가 좋은데 유가는 오르는데 나중에 상품값으로 전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되면은 피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좀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석유화학이라든지 금융, 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쉬어가기 흐름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오후 시장 가서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시고 좀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상황을 짚어봤고요.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좀 강하게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틈타가지고 계속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가장 크게 이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돋보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7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를 가담함으로써 이 코스닥 증시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당분간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지수보다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계 증시가 지금 좀 이제 많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많이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못 가고 있고 그에 이제 틈타가지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기관이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매도한 자금 가지고 지금 기관에서 코스닥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상승률이 좀 가장 가파른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역시 지금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그 테마주 관련돼서 그냥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와 그리고 한국의 그 서로 간의 그런 합의가 좀 도출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부터 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또 이제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 쪽으로도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박근혜 테마주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다가
그리고 이제 문재인 테마주가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판도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관련된 테마주 찾기가 이제 많은 활발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두관 관련된 테마주를 제가 좀 몇 개를 찾아봤는데 네. 지금 아즈텍 BW라는 종목과 그리고 두올산업 그리고 남해화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상승폭이 큰 게 두올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상한가에 이어가지고 지금도 11%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김두관 관련된 그런 테마 종목들은 당분간도 계속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제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김두관 경남지사 테마주 형성될 수 있겠고 지금 가격대에서 50% 더 갈 수 있다. 찾아오신 건데 그럼 어떤 종목을 같이 사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사볼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심도 깊게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니고요. 예. 지금 두올 산업이 아마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상승을 보이는데 김두관 관련된 테마로서 이렇게 엮인 부분이 지금 신공항 관련된 그런 테마와 같이 엮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좀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두올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찾아보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돼서 대체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큰 이제 상승률은 아니지만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쳐다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5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5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런 의견이시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IT 부품주를 사보자 하셨고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께서는 기관 매물과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하자 하셨습니다. 수급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코스피 2000선 지지가 기대된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휴식이 있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쉬어가기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증시 수단 매성 매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의견은 전화 연결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살펴보죠.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13%, 또 삼성증권과 한국정밀기계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각각 11%, 1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박재민 팀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3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현대산업, 서원, 우진세렉스까지 3종목 있으신데요. 우진세렉스는 오늘장에서 2% 가까이 상승합니다.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서원은 5.7%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3종목이 있으신데요. OCI가 수익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정도인데 오늘장에서는 3% 가까이 오르죠. 수익은 마이너스 2% 정도로 줄어들게 됐고요. 삼성전자가 4%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한진해운은 오늘장에서도 좀 부진하던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입니다. 자,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해덕 파워웨이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의 등락을 보이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주셨었고요. 손절가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사셨던 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 포트도 보겠습니다. 4종목이 있으신데요. 현대모비스 3% 오늘장에서도 급등합니다. 수익은 6% 이상 나게 됐고요. 덕산하이메탈이 매수가 대비해서 9%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삼양홀딩스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정도의 등락을 기록했고요. 주가 하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단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긴 현금 비중으로 오늘 사시는 종목이 있는데요.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10% 매수하십니다. 매수가를 2,025원 주셨고요. 외형 수익성 성장세가 지속된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봅니다.
박성희 전문가가 1위와 2위, 3위 모두 종목을 올리셨어요.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정밀기계, 삼성증권까지 모두 10% 이상 큰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정영훈 전문가 덕산하이메탈이 4위에 박재민 전문가의 서원이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용 전문가가 206%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박성희 전문가가 8%, 신용훈 전문가가 5% 수익을 쌓고 있습니다. 자,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000선 지지가 기대된다 하셨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좀 눌립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기세에 좋은 상승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이 그리스 구제금융 가결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둔화되었는데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와 이란 문제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그리스 구제금융 통과에도 과연 그리스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게 되고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빌미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 전반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선거 등의 정치적 이슈도 남아있어서 이란에서의 무력 충돌은 국제적으로도 원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이러한 이란 이슈보다 현재는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의 긍정적인 영향에 더 주목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중국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면서 완화 정책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에 나서면서 이제 중국,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등 세계 GDP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유동성 확대는 주식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잠재되어는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유동성 확대는 코스피가 2000선을 지지를 하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팩트라는 전망입니다. 예, 시장 흐름 짚어주셨고요. 이제 포트 전략 짜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으신데요. 지금 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80% 비중을 실으셨는데 수익이 4% 이상 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25만 원 주셨었고요. 그 밖에 OCI와 한진해운도 있는데 OCI와 한진해운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낙폭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세 종목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우선 삼성전자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월 20일 공시를 통해서 LCD 사업을 단순 물적 분할 방법으로 분할하여서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회사라고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신설되는 자회사는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인 만큼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통합하여 OLED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부분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출사표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직 슬림화 및 유통망 공유를 통한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7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등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OCI는 매수가보다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분위기가 괜찮고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어서 좀 더 보유할 전망이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받아서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포트 조정은 다시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보고요. 특징주 함께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단기 호재의 소멸로 인해 숨고르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2018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물 부담에 따라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6포인트 하락한 20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30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이어가면서 306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지켜내며 123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연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1포인트 상승한 544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31억 원, 기관은 66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7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2원 50전 상승한 1,125원 10전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그리스 이벤트는 일단락됐지만 위쪽에서는 내고 물량이 아래쪽에서는 결제 수요가 막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박수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4원 10전 상승한 1,12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닷새째 고공행진하며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1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5%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미 FTA가 내달 발효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3%대 약세 나타내며 3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대 강세 보이며 19만 1,500원에, 하이닉스는 1.4% 상승한 2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1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약보합권에서 8만 8,500원에, LG는 1.7%대 약세 보이며 7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0.2% 하락한 37,000원에, 서울발전은 1%대 약세 나타내며 27,550원에, CJENM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1%대 강세 나타내며 3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1.3% 상승한 6만 1,3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1.5% 상승한 3,600원에, 포스코캠텍은 2%대 강세 나타내며 15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오이즈게임즈는 0.2% 상승한 4만 1,50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1.9%대 강세 나타내며 8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포스는 3%대 강세 보이면서 11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업종 및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수 창고 업종인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해운주가 연일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0.9% 하락한 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3%대 약세 나타내며 16,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해운은 2%대 약세 보이며 2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가스 당국이 북한 경유 가스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스틸은 7%대 강세 나타내며 49,900원에, 동양철거는 3%대 강세 보이며 2,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입 미유통주입니다. 일명 쇠고기주로 불리는 수입육 유통 관련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일사료, 에이티넘인베스트, 대공 모두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한일사료는 14% 상승한 1,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된다는 소식에 섬유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한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1,0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세실업은 3%대 강세 나타내며 8,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한미 FTA 발효 시 자동차 부품주들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돼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만도는 3.69% 상승한 16만 8,500원에, 성우하이텍은 2%대 강세 나타내며 1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취병군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취병군 전문위원 오늘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는 2020포인트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다가 지금 다시 좀 소폭 낙폭을 늘린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7포인트 내린 20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오른 544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 흐름 잠깐 자세하게 좀 더 봐드릴까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태에서 코스피는 소폭의 조정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양호한 조정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5일선 지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전문가는 한 21선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음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고 코스피가 한 1990선 왔을 때 매수 종목들,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사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앞서서도 특징주 봤듯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가 되죠. 3월 15일 0시부터 발효가 되는데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5% 강세고요. 오늘 시장 흐름 최병곤 전문위원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통해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시가 좀 밀리는데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오늘 시장도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제하고 똑같은 형태의 답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2월 달 들면서부터 아마 계속 그랬던 것 같고요. 상황 자체가 좀처럼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상승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2009년도 시장이 초기에 3월, 4월 정도에서 외국인이 시장 주도를 해서 한번 끌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횡보를 하던 그 구간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조금 오르다 보면은 바로 매도무가 나오면서 밀려나버리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미 FTA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의 일부 매수만 좀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구조고요. 그래도 역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고유가입니다. 지금 WTI가 또 큰 폭으로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뭐 풍력이라든지 또 태양광이라든지 또 아니면 LED 조명 쪽에 이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더 탑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승 자체는 나옵니다만은 그 뭐 작전 세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매수 주체들이 그것을 아주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증폭을 시켜서 크게 끌고 가는 형태의 진행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화시켜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런 구조 자체가 형성되면서 일정 부분의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역시 이 대체에너지 쪽도 짧게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겠고요. 전반적으로 박스권 장세에 대응 맞는 전략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포트 종목 변동이 없으시고요. 말씀하셨듯이 태양광주인 우리가 태웅을 편입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3% 급등이 나옵니다. 목표가가 달성이 됐거든요.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241선이나 301선 정도의 이 저항 라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숨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형태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조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또 저번에 태웅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적지는 않은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오늘쯤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제 조정 줄 때 또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 고유가라는 부분 자체가 당분간은 금방 해소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원래 상반기 정도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을 또 잡는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한번 하신다면은 추후에 이제 또 바닥이 잡힐 때 재공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I라든지 그 다음에 금호전기도 역시 대체에너지 관련주인데 금호전기의 진행이 아직까지는 좀 더디고 있어요. OCI도 뭐 아주 빠르진 않습니다만은 순조롭고요. 금호전기만 일단 지금 좀 더딘 모습이 있는데 상황을 봐서 괜찮으면 그대로 끌고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멜파스 같은 기술주들, IT 부품주들 쪽에서도 매기가 조금씩 몰리고 있으니까 역시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저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병곤 위원님과 함께 태웅 사셨던 분들은 한 6거래일 만에 10%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요.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잡을 때 그때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8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일단은 지금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상승 탄력이 강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좀 전개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여기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은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는 뭐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뭐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승세를 물론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안이 나왔어도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호재를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도 기회를 좀 활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준율 인하 부분도 나와주었고 그리스 지원 얘기도 나와주었는데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지 못하다는 거 일단은 조정의 힘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저가 매수에 가담하실 지금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해놓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지만은 기관들의 매도가 아니라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언급드렸지만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이 뭐 크게 나온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그러니까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탄력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대형주의 탄력이 둔화가 될 경우에는 대형주 매집 전략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는 상당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좀 붙고 있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선거철이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라든지 대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올림픽 같은 수혜주도 어느 정도 반짝 예뻐요. 지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수 엑스포라든지 그다음에 6월달 LED 엑스포 이런 부분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포트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좋은 포트가 지금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주의 지금 비중과 그다음에 중소형주의 지금 포트 비중을 혼합해서 지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올라가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항상 좀 포트에 편입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로 지금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전략이 현재 시장에서는 좀 맞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와서 유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저는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010년도까지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뭐 실물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줄 거다라는 부분이 좀 작용이 되면서 각국의 뭐 금리 인상이 좀 단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유가가 여기서 이제 급등이 일어난다라면은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전보다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린 상태고, 그 다음에 좀 경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많이 올라간다라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두바이유가 오르는 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바이유가 지금 117달러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치를 보였던 2008년 7월달, 그러니까 2008년 7월달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려보도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140달러까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때 취했던 조치가 유류세 인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그 수장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 정유주에 대한 지금 시각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시기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주 얘기하셨는데요. 업종별로 좀 봐주세요. 네.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반기 정도까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 경기가 여기서 좋아진다라면 화학 업종에 대한 화학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지만은 이 역시 최근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에 대해서 플랜트 수주가 많아지면서 공급 증가 요인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화학이라든지 자동차를 엄청나게 뭐 장기적으로 보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관심 가지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고 그리스 우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지금 태양광 관련 뭐 OCI라든지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주인수권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로 좀 가담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런 악재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이 성장할 경우 소비 증가, 그다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주가 탄력이 둔화됐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은행, 보험 이쪽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은행, 보험, 태양광 또 화장품 관련 주까지 언급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왕설량 전문가님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하락이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하락이다. 그러니까 조정을 좀 보이는 게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리스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 지금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국채 만기, 그러니까 3월 달에 있는 국채 만기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게 지금 이제 어제 그게 2차 구제금융안이 협상이 돼가지고 지금 3월 달에 있는 국채 만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4월 달에 이제 그리스의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득표를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4월 총선에서 그런 의원들이 좀 그런 득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좀 바꾼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까지는 그리스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까지 지금이 이제 2월 달 말이고요. 그리고 3월 달까지도 이제 국채 만기는 잘 넘어갈 것 같고 4월 달까지는 문제 없이 잘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왜 못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재료가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거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일 것 같아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됐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재료가 지금 이번에 이제 2월 말에 LTRO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이제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한번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4일 또는 26일 날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좀 조정 양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보일 텐데 이때 이제 만약에 2000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자금이 6천억에서 많게는 1조 유로 달러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이제 풀려졌을 때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00선 포인트 지지가 나왔다. 그럼 그때는 이제 매수 관점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LTR로 관련된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도 좋은 그런 소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계속 한번 좀 이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TR로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자동차 부품 업종에 좀 화두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체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4%에서 8%까지 즉시 철폐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월 15일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3월 달까지는 꾸준하게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이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였던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도 같은 경우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편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WTI가 유가가 또 어제 2.5%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이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아까 전에 홍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 외에 또 주식이라는 게 이제 또 그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쳐다보시고 또 그런 쪽으로 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이 최근에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3월 15일 이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 자리에서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잠시 중국 상황 보고 갈까요? 중국 증시 개장이 됐는데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증시가 강세였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02% 상승한 238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 크게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하락 기조 또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4월에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것이란 JP모건의 리서치 보고서 나왔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지금 현재 3번에서 4번 정도 지준율 인하를 취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4월 달에 다시금 한 번의 지준율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물가 상승률 또한 3.1%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다른 외국계 기관들 또한 올해 2번에서 4번 정도의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27%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동산 긴축 정책들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정책 기조 당분간 더 이러한 흐름세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것만 이러한 부동산 긴축 기조는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동산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안 가지고 관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오늘 중국 본토 지수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도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4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2350과 2400의 박스권 기조 이어져 나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고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들어야겠죠, 홍 팀장님. 네, 오늘 소형주 갖고 나왔고요. 일단 EM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계주죠, 공작기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뭐 지금 방산 쪽이나 뭐 항공기,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초정밀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나로 발사가 올해 뭐 10월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보잉과 이제 지식경제부 간의 MOU 체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뭐 지금 기업 가치를 보고 뭐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기보다는 뉴스, 그러니까 테마로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 보시면요. 지난번에 1월달,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월달에 고점에 대한 돌파가 있었죠. 박스권 상단을 뚫어 버렸는데 다시 한번 그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면은 지지선이 어디서 구축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61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W자 패턴이 좀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1선에 대한 이탈, 하향 이탈이 없다라면 일단은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 가격이 한 6,450원 정도 오면 이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딱 그 가격에 지금 걸어 놓으시는 것보다는 6,450원에서 한 6,47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일단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체결에 되시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가 또 한번 나오겠죠. 7,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보다 좀 더 낮은 가격 6,200원 이탈이 될 경우에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오늘 EM코리아 주셨고요. 왕설량 팀장님 종목 있으신가요? 예, 오늘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현대모비스를 좀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최저점이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 FTA 3월 15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한 부분이,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그 실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의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낙폭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미 FTA 이 발효가 됨으로써 이제 실적은 본격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 그리고 2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지금 가격대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8만 4천 원인데요. 지금 21선에서 지금 딱 맞닥뜨려가지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 괜찮고,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61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121선, 201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27만 4천 원을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2월 17일에도 주셨던 종목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매수 구간 괜찮다 하셨고요. 목표가 30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짜봤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령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투자 손자병법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겁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